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굴절을 정성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동의 굴절이라는 것은 빛 또는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속력이 변해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즉, 파동이 이제 진행을 할 때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은 매질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파동의 진행 속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파동의 경로가 바뀌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있는데 첫 번째 매질은 아스팔트고요. 두 번째 매질은 모래사장입니다. 자, 자동차는 상식적으로 아스팔트에서 빠르고 모래사장에서는 바퀴가 푹푹 빠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자동차의 바퀴를 이렇게 보시고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보시면은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동일 매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퀴의 회전 속도가 같기 때문에 얘는 평행하게 이렇게 쭉 이동해서 바퀴가 요렇게 요 위치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요. 이렇게 바퀴가 두 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요. 여기 있는 왼쪽 바퀴는 이제 아스팔트 진행이 끝나고 이제 모래사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근데 바깥쪽에 있는 요 바퀴는 아직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속도가 여기 모래사장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시간 t 동안 여기 왼쪽 바퀴는 이렇게 조금만 진행하게 되는데 오른쪽 바퀴는 여전히 이렇게 많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 거리를 진행할 수 있으면은 자동차의 축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매질 면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한쪽 바퀴는 이제 모래에서 속도가 느려지고요. 반대쪽 바퀴는 이제 아스팔트에서 속력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체가 꺾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경로가 꺾여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걸 이제 파동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굴절은 이제 속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 이제 파동의 진행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밀환 매질, 그 다음에는 소환 매질이 있습니다. 자, 밀환 매질이 있으면은 요것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밀하고 상대적으로 소하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밀하다, 절대적으로 소하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밀하다, 상대적으로 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밀한 매질은 파동의 진행 속도가 느린 매질을 얘기합니다. 빽빽한 매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한 매질은요. 파동의 진행 속도가 빠른 매질을 얘기합니다. 이제 매질이 조금 엉성하게 있어가지고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요 절대적인 값이 아니고 상대적인 값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요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아스팔트는요 자동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니까 얘는 소한 매질이 됩니다. 모래사장에 비해서. 근데 모래사장은 아스팔트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얘는 자동차의 진행에 관해서는 밀한 매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행 속도가 빠른 매질을 소한 매질이라고 하고 진행 속도가 느린 매질을 밀한 매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보면요. 이렇게 공기에서 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요. 자, 오늘은 정성적이기 때문에 이제 굴절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공기 중에서 이제 빛이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의 법칙을 만족하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요 경로로 반사된 빛은 항상 존재합니다. 요것뿐만 아니고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진행하는 매질이 투명성을 가지면은 이렇게 입사하는 빛이 반사도 하지만은 요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빛을 굴절 광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빛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는 속도가 빠르고요. 매질 안에서는 속도가 느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공기에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는 소한 매질이 될 거고요. 여기 이제 물에서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밀한 매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매질면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법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법선, 노멀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노멀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요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I라고 하고 여기에 법선과 굴절되는 광선이 이루는 각을 R이라고 했을 때 입사각과 굴절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다시 보면은, 자, 입사광선이 이렇고요. 입사각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굴절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굴절각은 R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공기가 소한 매질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물은 밀한 매질, 빛에 대해서 밀한 매질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속도가 느린 쪽이 법선과 이렇게 각이 가까워집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매질면에 대해서 이렇게 법선을 그으면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원래는 같은 매질이었으면 이 경로로 진행했을 건데 자동차가 이렇게 법선과 가까운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기에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물에서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법선과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이번에는 이제 물에서 공기로 나간다고 생각하면요. 여기서는 물은 속도가 낮은 매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속도가 빠른 공기로 나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법선을 기준으로 속도가 느려졌으면 법선과 가까운 쪽으로 꺾일 건데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법선과 먼 쪽으로 이렇게 꺾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입사각이 되고 얘는 굴절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법선 쪽으로 꺾이고요. 이제 물에서 이제 공기 쪽으로 가면은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법선과 이제 멀어지는 쪽으로 꺾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빛은 이제 공기에서가 소한 매질이고 물은 밀한 매질. 소한 매질은 진행 속도가 빠른 거, 밀한 매질은 진행 속도가 느린 매질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빠른 곳에서 속도가 느린 매질로 가는 것은 이제 법선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법선에 가까운 쪽으로 꺾이는 상황이 되고요. 그것을 이제 정리한 게 요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좀 잘못된 그림인데요. 얘네들은 항상 반사광선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굴절 현상이 일어나면은 반사는 안 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과서의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빛의 속력은 공기가 가장 빠르고 물, 유리, 다이아몬드 이런 순서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 공기에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물은 속도가 이제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꺾이고요. 유리는 속도가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더 많이 꺾이고요. 다이아몬드는 매우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꺾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도가 많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법선과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속도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렇게 굴절이 많이 일어나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초점 질문은 이렇습니다. 파동이 굴절할 때 변하는 파동의 물리값은 무엇일까요?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력, 파장, 진동수, 진폭 얘네들은 굴절할 때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굴절을 정성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